1번 문제는 수급을 통해서 특징주들 체크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김유라입니다. 이제 올해 마지막 주가 다가왔습니다. 이 시장에 대한, 신년에 대한 기대감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 수급의 흐름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지 통해서 만나볼게요. 내일장에서도 주목해야 할 수급 특징주는 하고 10가지 종목이 이렇게 자리했습니다. 최근 시장은 실적과 CES, JP모건 헬스케어 등 새로운 이벤트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형주를 필두로 주요 섹터 대부분이 붉은 빛으로 마감했는데요. 수급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장 외국인은 매수세를 보였고 반면 개인과 기관은 매도했습니다. 먼저 기관 매도 탑5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SK하이닉스입니다. 오늘 투자 경고 종목에서 해제가 되면서 장 초반부터 날아올랐습니다. 기관은 대규모 차익 실현에 나섰지만 오늘 6.84% 급등하면서 신고가를 새로 써냈는데요. 현재 글로벌 IB뿐만 아니라 국내 증권가에서도 반도체 투톱의 목표가를 올려잡고 있는 만큼 앞으로 주가 흐름 살펴봐야겠습니다. 그리고 2위에는 삼성전자가 자리했습니다. 역시나 매도 2위에 자리했는데요. 주가는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최근 메모리 반도체 업황 호황으로 인해서 증권가에서는 목표 주가 상향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훈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은 한국전력 자리했습니다. 오늘 기관의 매도세 2%대 하락으로 마감했는데요. 하지만 내년도 CES 2026에서 단독간을 선보인다라고 밝힌 만큼 반등 나타날 수 있을지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4번입니다. 오늘 반도체 흐름이 좋았던 가운데 한미 반도체는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외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나타나면서 1.66% 하락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5위에는 삼성증권이 자리했습니다. 오늘 증권주 대부분이 상승했지만 삼성증권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로 하락을 면치 못했습니다. 이어서 외국인들의 관심을 보인 종목들도 살펴볼게요. 외국인 매수 탑5입니다. 먼저 SK하이닉스입니다. 외국인들은 SK하이닉스 가장 많이 매수한 모습이고요. 2위에는 카카오가 자리했습니다. 현재 정부 지원으로 확보한 엔비디아 GPU의 대부분을 자사 데이터 센터에 구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호재와 함께 외국인, 기관, 개인들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오늘 5%대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3위에는 휴림 로봇이 자리했습니다. 최근 천스닥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CES 개최를 앞두고 오늘도 로봇의 투심이 몰렸는데요. 휴림 로봇은 오늘 코스닥 거래량 1위를 기록하면서 무려 28% 넘는 급등세를 시현했습니다. 현재 로봇에 대한 상승 열기가 이어지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어질지 이에 대한 부분 짚어보겠습니다. 4위에는 LG에너지솔루션이 자리했습니다. 오늘 2차 전지 표정이 어두웠죠. 특히 LG에너지솔루션은 외국인들의 매수에도 파란불로 마감했는데요. 전거래일 마감 이후에 공시가 또 나왔습니다. 미국 제조사와 지난해 4월에 맺은 전기차 배터리 공급 계약을 해제했다라는 소식이었는데요. 앞서 포드와의 계약 해지 소식도 있었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실망이 깊었습니다. 마지막은 두산 에너빌리티 자리했습니다. 오늘 산미금속과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더불어서 안동 복합 2호기에 가스터빈을 안착했다는 호재도 더해졌는데요. 장중 상승 탄력 더해가면서 3%대로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수급 살펴봤는데요. 이 안에서 내일장에서 주목해야 할 수급 특징주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주식 남녀의 선택 보드를 들어주세요. 기관의 매도 그리고 외국인의 매수 종목 각각 5가지씩 살펴봤는데 두 분의 선택은 어떤 종목일까요? 보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기관이 매도하면서 많은 분들 걱정하셨을 텐데 모두 그 안에서 종목을 골라주셨습니다. 박철순 전문가님 한미반도체 꼽아주셨고요. 최영지 전문가님 한국전력입니다. 먼저 최영지 전문가님의 종목부터 좀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한국전력 보면 한 10월부터 정말 무섭게 올랐는데 54,100원 최고가 터치하고 살짝 지지부진하더라고요. 저희가 기대했던 게 전기요금 동결되지 않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었는데 좀 실망 매물이 나왔잖아요. 이 종목 어떤 모멘텀을 더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CS 참가 모멘텀이 남아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에서도 여전히 바라봐도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한국전력은 국내 최대 전력 공급 업체인데요. 이번에 CES에서 단독관을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글로벌 유틸리티 기업이 최초로 단독관을 운영을 한 거는 처음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지금
AI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서 이제 전력에 대한 중요성들이 떠오르고 있는데 그런 만큼 한국전력의 기술력이라던가 그런 부분들이 더 시장에서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그 소비자 기술 협회라고 해서 CTA라고 하는데 여기서 혁신상 5개 부문에서 이제 한국전력이 수상을 받았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이번에 CES에서 더욱더 기술력으로 떠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올해 들어서는 이제 반도체라던가 뭐 하드웨어 쪽, AI 하드웨어 쪽으로 부각이 됐다면 내년에는 뭐 소프트웨어라던가 아니면 그 외 인프라, 아니면은 뭐 데이터 센터 이쪽으로 수급이 많이 좀 분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도 한국전력이 꾸준히 좀 전력 모멘텀으로 계속해서 들어올 것 같고 한전 같은 경우에는 뭐 발전이라던가 송변전, 송배전 그리고 뭐 소비 여러 가지 전 단계를 아우러서 전력과 관련된 기술력을 보유를 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도 글로벌로 좀 나아갈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CES 행사에 참가하는 것도 굉장히 큰 의미라고 판단이 돼서 저는 지금 관점에서는 단기적으로 좀 모멘텀을 바라보면서 끌고 가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요금과 관련된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번에 이제 내년 1분기까지 전기요금이 동결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사실 실적이 부진한 상황인데 실적 모멘텀이 단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부재한 상황인 거는 맞아요. 근데 지금 이 시장 분위기를 봤을 때 좀 테마성이 있거나 모멘텀이 강한 종목들 위주로 강하게 또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좀 더 지켜보긴 해야겠지만 리스크로 작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이것보다는 모멘텀 측면에서 더 시장에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지금 관점에서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가격 전략으로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 전고점 54,000원 구간까지는 한 13% 정도 상승률이거든요. 단기적인 목표가로 잡고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의 경우에는 39,000원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구간이 매물대가 길고 강한 지지대 구간입니다. 이 구간에 이탈을 하게 되면은 하단 매물이 워낙 비어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클 가능성이 높아서 손절가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까지 자세하게 체크해 주셨습니다. 목표가 54,000원, 손절 가격 39,000원 제시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리스크가 좀 컸다 보니까 앞으로 좀 어떤 모멘텀이 있을까 많은 분들 찾고 계시죠. CS2016 단독관을 또 선보인다고 하니까 관련된 이슈까지 함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어서는 박철순 전문가님 보드에 한미반도체 적어주셨는데 여러 가지가 좀 많았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대장이 있는데 네. 왜 한미반도체 꼽아주셨을까요? 일단 뭐 한미반도체는 뭐 지금 뭐 HBM에서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본딩 장비죠. TC 본더 쪽에서는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입니다. 반도체 특히나 지금 메모리 반도체가 너무나도 지금 쇼티지가 지속이 되고 있다 보니까 삼성전자와 그다음에 SK하이닉스와 같은 우리나라 대표 양대 메모리 기업의 이익 전망치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 말은 그만큼 제품을 많이 팔고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렇다면 메모리 반도체 특히나 HBM을 만들 때 들어가는 치과 기판의 본딩 장비인 TC 본더도 역시나 수요가 계속 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3분기까지 누적 매출을 한번 비교해 봤을 때 TC 본더 점유율이 70%를 넘었더라고요. 그만큼 지금 압도적인 점유율이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일단 안정적인 수율 그리고 추가적으로 단위 시간당 생산량이 굉장히 뛰어난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은 당분간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가 호황일 때는 함께 낙수 효과로 실적이 늘어나는 기업이니까요. 역시나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대표 대장주 중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더 아쉬웠던 부분들도 있습니다. 일단 3분기 그리고 이제 앞서 이제 좀 내년이 되면 이제 4분기 실적 발표가 있을 텐데 3분기 때 조금 실적을 봤더니 TC 본더 특히나 HBM4에 들어가는 TC 본딩 4가 사실 발주가 생각보다 많이 안 나왔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HBM4에 들어가는 메모리 퀄 테스트가 조금 지연이 됐기 때문에 장비 발주가 좀 늦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들이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발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서 오히려 1분기 때 실적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지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주가를 눌렀던 악재들이 내년부터 소멸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장기 신제품 출시 효과도 기대가 됩니다. 일단은 HBM4에 들어가는 TC 본더 4가 이제 생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HBM5에 들어가는 TC 본더 5도 내년에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 TC 본더만 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좀 걱정했었던 이 하이브리드 본딩 장비도 이제 이 회사가 개발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상은 지금 2027년도에 HBM6용 하이브리드 본더가 생산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경쟁사와 또
경쟁할 수 있는 새로운 제품이 출시된다는 것도 중장기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TC 본더 쪽에서 경쟁자가 하나 있죠. 후발주자로 이제 하나 세미텍이 있는데 하나 세미텍은 상장이 안 돼 있고 하나 비전을 그래서 우리가 보통 관련주로 묶어서 보긴 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 TC 본더 장비 중에서는 이 회사가 훨씬 더 점유율이 높다라는 점 그리고 하나비전의 실적을 3분기 때 봤더니 이 장비 쪽 매출이 잘 안 잡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고 사측에 물어봤더니 사측에서는 일단은 이 장비가 일단 매출을 잡히는 게 이연이 됐다라고 말을 했는데 사실 장비 발주가 납품이 완료가 됐는데 이게 회계적으로 봤을 때 적용이 안 됐다는 것 자체가 좀 약간 좀 이상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이제 다음 이제 4분기 실적 때 과연 실제로 장비 매출이 잡히느냐 이 부분을 확인하고 들어가도 좀 늦지 않았다는 판단이기 때문에 약간의 리스크 요인이 있는 하나 비전보다는 오히려 한미 반도체가 조금 더 안정적인 TC 본더 쪽에서는 선택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난번에도 한번 한미 반도체 언급드렸었는데 목표가는 역시나 최고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5만 5천 원에서 한 16만 원 정도 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역시나 전저점 한 11만 5천 원 정도 선 유지한다라고 한다면 계속 홀딩 관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미 반도체 최근의 추세를 봤을 때 이제 시동인가 또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계실 텐데 목표가 15만 5천 원까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꼭 참고해 보시고요. 이어서 저희 한 가지만 더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외국인 매수 2위 카카오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또 강세 보여줬는데 GPU 2040장 조기 구축을 완료했다. 좀 엔비디아 향으로 기대감이 참 많더라고요. 최근에 주가 흐름 봤을 때는 박스권에 갇혀 있긴 했거든요. 이 이슈가 또 한 번 추가 추세를 좀 만들 수 있을까 이 부분 좀 궁금한데요. 아무래도 사실 저는 올해 이제 대형주들이 많이 올라갔을 때 네. 또 금리가 인하하는 국면이었잖아요. 그런 만큼 네이버랑 카카오가 또 주도를 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예상외로 잘 가지 못했었고 그나마 네이버가 두나무 쪽 모멘텀 네. 받으면서 좀 올라갔었잖아요. 근데 카카오는 그거에 비해서 모멘텀이 많이 부재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GPU 이슈가 있음으로써 저는 모멘텀으로 작용할 만한 거리가 추가적으로 생겼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상황에서는 AI 인프라 쪽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서 이런 이슈가 있다는 거는 카카오의 좀 상승 동력이 될 만한 이슈가 떠올랐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전히 긍정적이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조금은 리스크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자면 우리나라가 이제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기술력들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은 많지만 예상외로 데이터 센터가 이제 허가가 돼도 조금 지연이 되거나 이렇게 예상외로 좀 구축이 되는 게 어려움을 겪는 부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2017년에 허가받았던 데이터 센터가 아직까지도 좀 끝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만큼 카카오도 그런 변수들을 생각을 하면서 바라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워낙 카카오가 네이버에 비해서 많이 쉬어갔던 구간인 만큼 가격적인 메리트 측면에서도 저는 긍정적이라고 바라보고 있어서 저는 지금 상황에서도 매수 관점으로 보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카오 지금 AI 쪽으로 워낙 기대감이 참 많았는데 가격적인 부분도 매력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리스크로만 봤을 때 인프라 구축 좀 언제 될까 이 시기만 좀 잘 진행이 되면 좋을 것 같네요. 잠깐 저희 카카오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렇게 1번 문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